강의에서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요 길지 않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걸릴 거고, 요게 왜 이제 들으셔야 되냐면, 이제 단순하게 강의 홍보가 아니라, 강의 홍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반기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반기가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디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요걸 먼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희수 교육학 5월 이론 굳히기 및 기출분석 강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어디까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나? 이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뒤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용 정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인출을 우리 3, 4월부터 인출 연습을 본격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인출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 그냥 달달 외워서 교재 내용을 교재 있는 대로 설명한다? 할 수도 없고요. 가끔가다 그게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 말로 인출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 잡혀 있어야 되죠. 구조화. 그래서 구조화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요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교육 심리이다. 교육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지, 누구의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지 떠올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선행조직자, 포섭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가. 누구예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그랬는데 가네예요?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지엽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 공부하는지를 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크리븐의 탈 목표 모형입니다. 그럼 그거 어떤 영역이에요? 평가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교육 과정이었는지 뭐 행정이었는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답안 찾는데도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반기에 구조와 틀 잡는다? 아, 늦어요. 상반기에 다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키워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키워드라는 건요. 뭐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키워드만 외운다고 해서 답안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그죠? 근데 우리 제로 베이스 아니잖아요. 지금 4월 말 이제 곧 5월이면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몰라요. 그냥 강의를 듣긴 했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었다면 머릿속에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 보고 쉬다가 오신 선생님들도 다시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는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왜 이 이론을 주장했지? 이 이론의 핵심이 뭐지?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내면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 쓰고 앞에다 주어 쓰고 수로 쓰면 그게 문장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 쓰면 문단이 되는 거예요.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하반기 때 이제 저 첨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선생님이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구나. 근데 정작 들어가 있어야 될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키워드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알고는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야 될 말이 이렇게 딱 알맹이 쏙 빠지고 껍데기만 자꾸 얘기하는 핥고 있는 그런, 아무리 수박 껍데기 핥아봤자 안 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한번 해야 되죠.
기출문제 한번 보셨나요? 기출문제는요, 제일 좋은 거는 뭐 1, 2월에 한번 보고 3, 4월에 한번 보고 5, 6월에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볼 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봤다. 괜찮아요. 상반기에 한번 꼼꼼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끔 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 있거든요. 기출문제 이미 안 나오잖아요. 작년에 나온 거 안 나오잖아요. 이제 보는 게 뭐 의미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그죠? 자꾸 나와요. 작년에도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 나왔죠? 예전에 나왔었던 거? 2번 나왔단 말이에요. 평가에서도 내용타당도, 형성평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성장지향평가, 성장참조평가, 뭐 능력참조평가, 이런 거 나왔었던 부분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었던 부분에서 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출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최근 경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를 들면 구성주의요. 구성주의 되게 중요하죠. 구성주의에서 작년에도 조나센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PBL도 나왔었죠? 비고치기 지식론도 나왔죠? 정착 수업 나왔죠? 계속 나오네? 또 나오겠네? 요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출제되는 형식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출제 경향도 할 수 있어요. 내용적인 부분 말고요. 형식적인 측면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주의 중요하구나. 내용 타당도 중요하구나. 중거 참조 타당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지만요. 최근에 문제를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출의 흐름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그냥 아는 내용을 재생해서 쓰기만 하면 됐었어요. 아는 거 기억해서 논술문으로.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최근부터 뭐가 나왔냐면 제시문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는 거 외우기만 쓰면 안 되네. 응용하는, 활용하는 거 여기서 그치질 않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까지 필요하겠네.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문두랑 제시문이랑 이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접근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는 건요.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 작년에 내가 풀었던 문제예요. 처음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선배들이 시험날 당일날 풀었던 바로 그 문제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럼 실제 문제를 내가 미리 접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보고서 내가 당연히 상반기니까 잘 못 풀겠죠. 그래도 몇 개나 풀 수 있는가? 개요는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가? 분석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법 같은 것들도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논술문 형식. 근데 이제 초수로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논술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반기에 주구장창 쓸 거야. 그러면 나중에 기계적으로 그냥 쭉쭉 쓰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봐둔다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겠죠? 좀 더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5, 6월 강의에서는 저 5, 6월 강의에서도 모범 답안이 나갈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논술문 작성하는 법이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것도 읽어보고 계속.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답만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2가지 쓰시오. 그럼 첫째, 둘째 쓰고, 내용 바뀌네? 한 편 쓰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기출 모범답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패턴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선생님 봐, 글쓰기 골아프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패턴 가지고 계속 돌려, 이게 아니고 그거 익히시라고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그냥 그 패턴으로 쓰면 생각 안 하고 많이 쓸 수 있겠죠. 빨리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지금 4월이잖아요. 한 7월, 8월쯤 되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8월, 9월쯤 되면요.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휘몰아쳐요. 7월부터. 누가? 전공이요. 전공이 정신없이 막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교육학이 많이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하냐면, 그래, 내가 전공은 80점, 교육학은 20점. 그러면 그래, 교육학을 버리고 그 시간에 전공에 올인을 해서 남들보다 전공을 한 두세 문제 더 받으면 이거를 이렇게 만회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올해는 염수 삼아 한번 보고 내년에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전공을 떠올려보세요. 전공 시험 봤을 때 남들만큼이라도 점수 받는 거 쉬워요? 쉽지가 않아. 남들만큼 점수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들보다 두세 문제를 더 받는 건 더 쉽지가 않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교육학은요, 이제 물론 하늘의 뜻도 조금 필요해. 그죠? 운도 조금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는다면 고득점 받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17점, 18점, 뭐 19점 이렇게 받기가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매년 최근 들어서 매년 그렇게 얘기하신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교육학 18점 받았는데요. 19점 받았는데요. 이게 제 실력인지 모르겠어요. 저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불안해요. 자기 얘기인 것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고득점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 정신이 없으니 상반기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준비를 많이 해놓죠? 하반기에 교육학과 문제 쓰잖아요? 문제 푸는데 답이 술술 풀려. 그러면은 신이 나요. 재밌어요.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2달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당연히 정리랑 인출 연습해야겠죠. 이거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키워드 뽑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뭐 위주로 봐야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 이론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키워드냐, 핵심 문장이고 핵심 단어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통해서 전체 구조 정리해야 되겠죠. 이거를 구조를 막 달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쫙 생각했을 때 영역별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는 대략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뭘 통해서 공부하느냐? 이제 교재 앞에 있는 이제 마인드맵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프린트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그거 올려놨거든요. 알마인드 쓰세요? 혹시?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 알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목차 부분처럼 전체적인 개요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채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만 다운받으면 그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그게 딱 뜨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 정리하고 싶어. 거기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무나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아마 회원만 되더라도 그냥 준회원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전체 공개해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다운만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강의 듣든 안 듣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내용 정리해서 공부할 때 쓰세요. 쓰시라고 만든 거예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출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용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단락. 논술문. 이 형태로 이제 전체적으로 용어도 하고 문장도 하고 단락도 하고 논술문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분석은 논술형 기출분석 할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24년도 기출 쭉 볼 거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객관식은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일 때는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주관식으로 바꿔가지고 쪽지 시험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 통해서 이제 기출 경역 파악하고 답안 찾는 연습 그리고 논술문 형식 익히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 설명하고요. 설명을 하겠죠. 4시간 동안.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요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중간 챕터 끝나고 1, 2월, 3, 4월에도 했었는데 좀 더 컴팩트하게 이 이론의 키워드가 뭔지, 요점이 뭔지 자료로도 나가고 설명으로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복습 문제는 이제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문장, 단락 요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출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쪽지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채점도 하고 첨삭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용어, 문장, 단락 수준으로도 계속해서 인출할 거고 객관식 그 문제 주관식으로 바꿔서 테스트할 거고 그 다음에 논술면 써봐야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오늘 쓰긴 했지만 이제 한두 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4회랑 8회는 논술문이에요. 논술문 써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안 되지? 뭐가 잘 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메타인지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메타인지, 메타평가. 요거 우리 교육학 지식이라고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외우기만 하고 쓰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2달 동안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오늘 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기한 내용 그대로 쓰는 건 잘하는데 응용을 못하네? 아니면 응용은 되는데 지문 분석이 안 되네? 아니면은 내가 9개에서 10개 영역들이 있죠. 영역 중에서 이건 좀 잘하는데 이건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비어있는 구멍을 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 하반기를 좀 더 편안하고 여유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소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직강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셔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그래서 빨리 올릴수록 빨리 첨삭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바로 다 쓰셨으니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